안녕하세요. 김영플러스 강남 캔버스 윤성지쌤입니다. 요번에 실시한 9월 상위권 모의고사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먼저 총평을 해보자면은 시험은 아주 어려운 상위권 모의고사 수준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간이 여러분 정말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앞장에서 시간 오래 걸린 문제들 한 5분씩 잡고 있으면은 뒤에 거의 못 풀었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분배를 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뒷장에 보면은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아마 1시간 잡고 천천히 풀어보면은 내가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시간 없어서 찍고 갔었던 문제가 많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정말 빠르게 풀어서 넘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 문제들은 정말 어려운, 정말 상위권 대학의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번부터 보겠습니다. 24번은 행렬의 세 고유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람다 1, 람다 2, 람다 2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죠. 근데 A라는 행렬이 잘 보니까 A라는 행렬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럼 그 녀석의 고유값의 제곱의 합은 원래 A의 고유값 람다를 구하면은 A의 고유값 람다를 구하면 A 제곱의 고유값은 람다 제곱이다 라고 푸셔도 되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하면은 P 람다 특성 방정식 구해서 람다 3승 이렇게 쭉 구해가게 되겠죠. 또는 해설이니까 너무 무난한 풀이 말고 이렇게도 풀어봅시다. 사실 우리는 얘 구해야 되는 거는 A 제곱의 고유값 람다 제곱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그냥 A 제곱의 고유값 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건데, 그럼 A 제곱의 고유값의 합은 다시 어떻게 트레이스로 들어가게 되죠. 트레이스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트레이스를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A 제곱을 직접 계산해 봅시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A가 대칭행렬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대칭행렬 계산이 조금 쉬워진다. 그럼 계산하자면 어떻게 되냐? A랑 곱해야 되겠죠. 근데 곱할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A라는 행렬에 행렬 곱하면 행렬 이런 식으로 곱해지죠. 그리고 또 2행 2열 그 다음에 3행 3열 이런 식으로 곱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색칠한 이유가 뭐냐? 파란색 1행 1열 곱한 게 여기 나오고 2행 2열 곱한 게 여기 나오고 3행 3열 곱한 게 여기 나오기 때문에 우린 사실 요 행열 곱한 요 녀석들만 구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A라는 녀석이 대칭열이기 때문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A 있으면 사실 A 트랜스포즈로 생각해도 똑같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론이 A 1행 1열 곱하는 거가 결국 파란색 부분이 나온다. 결국 그럼 뭐 하면 되냐? 요 녀석 내적 자기 자신이랑 내적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나오냐? 요건 눈으로 보고 5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도 자기 자신 내적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6이 나오겠죠. 마지막은 5가 나올 거라는 거 금방 찾아서 그럼 트레이스 얼마? 16이 나온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빠른 풀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25번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요 급수 문제를 보고 일단 4의 n승 다항식 이런 걸 보면은 얘는 맥클로린 급수 문제구나 라는 거 바로 떠올려야 되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맥클로린 급수 문제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려워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일단은 마주했을 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의 n승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ln 1 빼기 x 이런 식으로 맥클로린 급수돼서 어떻게 예를 들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2분의 1의 n승 즉 2의 n승 분의 1이 돼 있으면 마이너스 ln x에 2분의 1을 넣어서 2분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 n이 하나만 나온다. 근데 여기는 이런 n에 대한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녀석을 두 개로 쪼개줘야 된다 라는 걸 먼저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쪼개주자는 건 어떻게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두 개를 곱하는 걸 어떻게 부분분수로 쪼갤 수 있다. 그러면은 부분수 큰 놈 작은 놈이 있으니까 큰 놈 빼기 작은 놈에서 앞에 1분의 1 분인데 얘는 써줄 필요 없겠죠. 지워주고 그 다음에 쓰지도 않고 바로 n 작은 놈 분의 1 빼기 큰 놈 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식을 한번 씁시다. n 플러스 2의 4n승 분의 1 이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뭐를 할 거냐. 첫 번째로 이 녀석을 x라고 먼저 생각하고 가겠죠. 분모에 있는 녀석을 x로 한 게 아니라 분자로 넣어서 이 녀석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분의 1의 xn 생겨서 x는 4분의 1. 요 x는 4분의 1이라는 녀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거 x를 4분의 1로도 보고 4분의 1을 x로도 보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디로 갈 거냐 아까 했던 위에 있던 부분분수를 가져올 수 있죠.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의 x 붙여서 씁시다. 의 xn승 빼기 바로 시그마 떨어뜨려 줄 수 있죠. 1분의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분의 x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좀 뭐를 조금 조작을 해줄 건데 어떤 조작을 해줄 거냐면 우리 아까 썼던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ln 1 빼기 x의 는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의 n승 또는 이렇게 외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승분의 x의 n 플러스 1승 둘 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다시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요 녀석 보고 이런 맥클로린 급수 써야 되겠다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 ln 맥클로린에서 중요한 건 여기 n이랑 맞은 똑같은 수가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수가 들어오죠. n에 1 넣으면은 여기 1 n에 2 넣으면 2 n에 3 넣으면은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상 어차피 0 넣으면은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요식에서도 각각 요식이랑 이랑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조작을 해줄 거냐? 플러스 1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도 플러스 2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마음대로 곱해줬어. 그러면 다시 x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을 다시 곱해줘야 돼. 근데 이 녀석은 어차피 x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4로 얘는 16으로 그냥 곱해주는 걸로 충당하면 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린 그럼 뭐 계산? 얘랑 얘만 이제 맞춰주면 되겠다. 근데 아까 우리는 알고 있죠. 얘가 어쨌든 얘는 4는 이제 앞으로 바로 뺄게요. 4는 앞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안에 괄호 열어서 마이너스 ln 1 빼기 x가 일단은 될 건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어떤 거? n은 1부터 시작한다. n 1부터 시작하면 n이 1 넣으면 여기 2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ln 뭐다? 1부터 시작한다. 그러려면은 얘는 1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기 우리는 2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빼기 적당한 걸 빼주면 되겠죠. 어떻게? n에 1을 넣었을 때 어느 자리에 얘가 1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 1분의 x 1승분의 x를 빼면 된다는 거죠. 빼기 x 해버려. 그리고 또 빼기 뒤에 것도 해줄 수 있죠. 빼기 16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죠. 어떻게? 마이너스 ln 1 빼기 x인 거는 똑같을 거야.
1 빼기 x는 똑같을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빼줄 거다. 어떻게? 요번에는 n에 1 넣었을 때 3부터 시작하죠. 3. 근데 우리는 1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n이 1일 때랑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를 어떻게 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 얘는 n이 1일 때였죠. n 플러스 1이 1일 때로 하는 게 맞겠다.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2가 1일 때랑 n 플러스 2가 2일 때 이렇게 봅시다. 그럼 사실 n이 뭐 0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렇게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식만 찾으면 돼. 어차피 얘가 1이면은 1분의 x 1승 그냥 x가 되고 얘는 n에 2를 넣으면은 n 플러스 2가 2가 될 때 2분의 x 제곱 요것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괄호 닫고. 그럼 요거 계산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시 아까 x에 4분의 1을 넣었던 거를 이제 다시 다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 4배 마이너스 ln 4분의 3에다가 빼기 4분의 1 빼기 16에 마이너스 ln 4분의 3에다가 빼기 4분의 1 빼기 16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할 거 좀 약분해 줍시다. 약분할 거 4.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6만 나중에 처리해 줍시다. 계산해 보면은 4 마이너스 4 ln 4분의 3 빼기 1에다가 빼기 플러스가 되네요. 16에 ln 4분의 3에다가 또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좀 해주면은 위로 조금 올라가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12ln 4분의 3에만 해도 사실 4번이라는 거 답 알 수 있고 조금만 더 계산하면 3에다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7까지 정확하게 4번이 맞아떨어진다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요렇게 푸는 게 일단 기본이고 아마 적분을 2번 하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긴 한데 시간상 비추가 되겠다. 이렇게 부분분수로 쪼개는 걸 먼저 생각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문제가 뭔가 알듯 말듯한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일단 문제 한번 보면은 공간 벡터 XYZ가 숫자가 아니라 뭐야 이미 벡터인 상황 X 벡터, Y 벡터, Z 벡터 그때 세 벡터가 이루는 평행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스칼라 3중적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 Z라는 벡터가 행으로 이렇게 깔리는 상황에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행렬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렬식을 구하면 뭐가 된다? 평행육면체의 부피가 되는데 우리는 뭐다? 2x, y, 3z의 벡터, 요 세 벡터의 세 벡터로 만든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36 나오는 거고 그때 튀어나와 행렬식에서 얘가 6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알 수 있어. 어떤 식을 x, y, z로 만들어진 행렬식은 6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이 녀석이 이루는 평행육면체 부피 어쩌고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건 목표 뭐다?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라는 벡터를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서 행렬식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 세 개 이제 행벡터들 가지고 우리는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어떤 거 요거를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떠올려야 될 게 먼저 xy, yz, zx 이 녀석들은 좀 특이하게 생겼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xx, yy, zz 다 대칭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겼다. 대칭적으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다 더해버리면 되겠다. 세로로 다 더해버린다는 거죠. 어떤 의미? 행 3개를 다 더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기본행 연산을 다르게 하면은 행렬식의 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1행을 3행에 2행을 3행에 한 배에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3행에다 다 몰빵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 그대로 y 플러스 z에 그 다음에 대칭적인 이런 형태의 특징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형태가 들어오게 된다. 근데 2배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뭐를 2를 일단 빼줄 수 있네. 2를 빼주고 나서 보니까
뭐가 중요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보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반대로 빼가는 거죠. 반대로. 그 왜? 그러면은 문자가 하나만 남으니까 어떻게 된다? 2배 빼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z만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만 남고 끝에 건 그대로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z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얘를 또 더해주면은 또 날라가죠. z도 없어져 x도 없어져.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야? 결국 남는 거는 x, y, z 어차피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 건 어떻게 또 풀로 바꿔줘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 뭐다? 얘는 2배의 뭐 z, x, y인데 어차피 우리는 부피를 구하는 상황일 거니까 얘를 어떻게 2배의 x, y, z로 생각해서 얼마? 12가 된다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갑시다. 28번 문제 한번 보면은 선형사상에 대해서 커널 T 어떤 거 tx는 0대는 0공간 얘기하는 거. 그럼 이 녀석의 기저 벡터 중 하나가 얘라는 건데 그러면 다시 커널 T라는 건 뭐다? tx는 0이 되는 x들을 모아놓은 거죠. tx는 0이 되는 x들을 모아놓은 거.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x들을 찾으려면 일단 뭐다? 는영이 되는 걸 먼저 떠올려 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를 이루는 기저 벡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요거 조금 생각해 보면은 0 공간이란 건 뭐야? 행렬 곱하기 행렬 곱이 행렬 해서 0 계산되는데 행렬 곱이라는 게 내적과 같죠. 그래서 내적에 0 된다, 즉 뭐다? 수직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수직 0, 수직 0, 수직 0이라는 거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xy들에 포함되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런 공간 안에 뭔가 기저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벡터는 뭐다? 넣었을 때 0 된다라는 걸 일단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뭐다? 여기에 1a, b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는 0이 된다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때 눈에 띄는 게 정말 눈에 띄어야 돼요. 요거는 눈에 띄는 게 요 녀석이 눈에 띄어야 된다. 왜? 뭐를 구해라? a 더하기 b를 구해라. a 더하기 b를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을 행렬 내적 행렬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계산해보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구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구나 하고 사실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지 문제 푸는 데는 한 15초 정도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30번은 30번은 고유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행렬 B의 고유값, 그 다음에 A는 B랑 닮음일 때, 요런 거를 물어보네. 일단은 빨리 푸는 것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빨리 풀려면 어떻게? B의 고유값 이렇게 주어졌네. B 고유값 5개 있어. 5x5 행렬. 근데 뭐 닮음 행렬인지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뭘 생각할 수 있어? 요거는 그냥 요렇게 고유값 가진 행렬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쉬운 거 어떤 거야? 행렬에 B를 어떻게? 2,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뭐야? 나머지 다 0, 0인 행렬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각각 뭐야? 고유값 5개가 싹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어. B를 이렇게 잡아도 문제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야 또 얘랑 닮음 행렬인데 얘를 그대로 A로 가져가도 똑같이 닮음이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랑 닮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A로 잡아버리면 랭크 구하기 정말 쉬워져. 요 녀석은 뭐다? A 제곱해서 4i 빼자는 거. 어떻게? A 제곱은 그러면은 4, 1, 0, 1, 4에서 마이너스 A 제곱에서 마이너스 4i까지 빼면 어떻게 돼? 0,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다 0인. 그러면 랭크가 몇 개 살아남았어? 1개, 2개, 3개 살아남았네. 랭크는 3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 사실은 얘는 다 지울게요. 사실은 얘는 무슨 문제냐면 조르단 표준형에 관한 문제예요. 조금 엄밀하게 풀려면 문제가 조금 꼬여서 나오면
얘는 조르단 표준형에 관한 문제라는 걸 일단 뭐를 보고 파악했냐면 요런 녀석의 랭크를 보고 랭크를 구한다. A 빼기 i의 어떻게 거듭 제곱승이나 어떻게 a의 거듭 제곱승의 i를 빼는 요런 상황에서 우리 조르단 표준형을 조금 떠올릴 수 있겠다. 그런 랭크 또한 포함해서 널리티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점도표로 배웠을 수도 있고 쌤은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상황보다 b의 고유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주어졌으니까 5개가 보장돼 있죠. 어떤 람다들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v1, v2, v3, v4, v5가 보장이 돼 있죠.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니까 고유 벡터도 서로 다른 n개 독립인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5개의 고유 벡터가 있는데 a랑 b는 닮은 행렬이라고 하네. 일단은 그럼 우리 a 보지 말고 b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b에 대해서 얘기할 때 b라는 거는 a랑 닮은 행렬인데 그러면 b 제곱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람다는 어떻게 돼? 4, 1, 0, 1, 2, 4를 가지는데 근데 이렇게 됐음에도 고유 벡터는 똑같은 고유 벡터를 가지고 있죠. 고유 벡터는 똑같은 고유 벡터들로 다 유지를 하고 있죠. b의 왜냐하면 bv는 람다 v이기 때문에 b제곱의 v도 람다 제곱의 v가 돼서 성립한다. 간단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고유 벡터의 성질이고 그럼 요거 가지고 뭐가 보장되냐? b의 고유값은 어떻게 돼? 람다 1, 람다 0, 람다 1, 람다 4가 있는데 b제곱의 고유값은 이때 b제곱의 고유값이 0에 대응하는 기하적 중복도를 보면은 기하적 중복도 1, 2, 2가 되겠죠. 그럼 기하적 중복도는 조르단 표준에서 뭐랑 같냐면 조르단 블럭의 개수랑 같죠. 그래서 블럭 개수도 1, 2, 2가 되는데 그럼 b의 조르단 표준형은 b 제곱이랑 닮은 조르단 표준형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 5x5 형태가 돼야 되고 거기서 일단은 한 칸짜리 그 다음에 두 칸짜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에 대응하는 람다 0, 람다 1, 람다 4에 해당하는 1x1, 2x2, 2x2짜리 조르단 블럭이 자리 잡아야 되고 여기 들어갈 숫자들이 블럭이 어떻게 된다. 1개, 2개, 2개 블럭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블럭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가 0, 1, 1, 4, 4, 0, 0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조르단 블럭이 어떻게 돼? 블럭이 1개, 1개가 있어야 되죠. 기하적 중복도가 만약 1이었으면은 여기도 1이 채워져야 되겠지만은 다시 기하적 중복도가 1이었으면 여기도 1이 채워져야 블럭이 1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b에 대한 조르단 블럭 찾았으니까 여기서 또 뭐를 하고 싶냐면 b제곱 빼기 4i까지 해보면은 사실 여기로 안 가고 j 빼기 4i를 할 거예요. j 빼기 4i를 하면은 어떻게 돼? 아까처럼 마3 쓰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어쨌든 요 행렬에서 대각선배 4만 빼면 어떻게 얘 두 개만 살아남죠. 요 녀석들만 죽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살아남죠. 살아남는 애들이 요게 된다만 생각할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 요 녀석의 랭크는 3이 되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a는 b랑 닮았는데 그러면 어떤 성질이 또 있다. a 제곱 빼기 4i와 b 제곱 빼기 4i랑 닮았다. 왜냐하면 앞에 p 역행렬 곱해져 있으면 여기도 p 역행렬 곱하면은 p 역행렬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하고 그럼 여기서 추가로 또 한술 더 떠서 어떻게 j까지 닮아 있으니까 다시 a랑 a 제곱과
B 제곱이 닮음이고 여기랑 조르단 표준의 닮음일 때 어떤 상황? 얘랑 J 빼기 4i까지 닮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결론 뭐다? 랭크랑 뭐가 요 놈의 랭크는 a 제곱 빼기 4i랑 같다.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뭐다? 랭크가 3이 된다. 라는 게 아마 답지에서 볼 수 있을 풀이고 또는 정말 정석적인 풀인데 이렇게 실제로 풀지는 않죠. 나중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겠다.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31번 봅시다. 31번. 자, 문제 읽어봅시다. 대칭행렬 A의 고유값은 어쩌고 나와있고 고유벡터 어쩌고 나와있고 그때 요 녀석을 구해라. 뭐 구해라는지 먼저 보니까 일단은 구하라는 거 A12, A23, A31 얘네 세 개 다 더하라고 하네. 그럼 얘네 세 개 다 더하려면 행위를 다 구해야 되냐 이런 생각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요거 다 계산하기 전에 우린 이것부터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 문제에서 이렇게 다 더하라고 했는데 A라는 행렬 어떤 행렬이야? 대칭행렬이란 말이 있죠. 대칭행렬. 대칭행렬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대칭행렬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무 때나 대칭행렬을 갖다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칭행렬이라는 거는 어떻게? 요 녀석이 여기 있고 요 녀석이 여기 있고 요 녀석이 여기 있다는 식의 말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색깔을 다 있으면 다른 색깔 쓰면은 우리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도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떤 거 A12 플러스 A23 플러스 A31을 생각을 먼저 문제에서 먼저 물어봤는데 근데 요런 녀석을 먼저 물어봤는데 근데 우리는 뭐를 떠올려줄 수 있니? 여기서 플러스 A21 플러스 A32 플러스 A13까지 같이 요 녀석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요 세 개는 어떻게 대각성분의 합이네. 대각성분의 합 어떤 거? 트레이스로 들어갈 수 있겠죠. 트레이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트레이스가 되고 요 녀석은 앞에 것들은 어떻게 돼? 모든 성분의 합. 다시 앞에 것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두 개 같음. 두 개가 어떻게 같다가 라는 얘기를 찾을 수 있고 결론은 뭐다? 모든 성분의 합. 을 나타낸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잠깐 구하는 녀석을 A라고 잠깐 해봅시다. 구하라는 녀석을 A라고 잠깐 해보면 얘도 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2A 플러스 트레이스 A는 어떻게 돼? 모든 성분의 합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에 1, 1, 1을 곱한 거를 떠올려 줄 수 있겠죠. 그럼 요 생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한 성질을 써줄 수 있겠다.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한 성질을 써줄 거다. 어떤 거? 람다 2의 A의 고유벡터가 1, 0, 1이면은 2배의 1, 0, 1이 되겠고 A의 0, 1, 0이면은 마이너스 2, 0, 1, 0 눈치 파는 사람 여기서 봐야 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은 0, 1, 마이너스 1은 한 번 더 써야 되죠. 마이너스 4가 아니고 4에 1, 0,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 우리는 얘 만들고 싶어. 그럼 얘 두 개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두 녀석을 더하면은 A에 1, 1, 1 곱한 녀석은 어떻게 돼? 2, 0, 2에 2, 0,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네.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
사실 벡터로 나온 게 합으로 나오니까 결론 어떻게 2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 트레이스는 어떻게 돼? 트레이스는 또 고유값의 합이겠죠. 그것도 쓸까요? 트레이스는 어떻게 돼? 람다 1 플러스 람다 2 플러스 람다 3 어떻게 된다? 4가 되겠네. 그러면 결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2a 플러스 4는 2가 되네.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a 나누기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르게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 대칭이라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32번으로 넘어갑시다. 32번 연립방정식 해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해 어쩌고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크기가 가장 작은 해를 찾으면 해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근데 크기가 크고 작다라는 해가 주어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또 내적해서 1되고 내적해서 0되고 내적해서 3되고 내적해서 1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내적하면은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식이 있는데 세 개의 교선이 해가 되겠죠. 근데 해가 뭔가 더 크고 작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당장 평면과 평면의 해가 한 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교선 내지는 선이나 면 정도로 나와야 뭔가 가장 크고 작다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랭크가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선은 안 되고 이 두 개 다시 면이 빠지게 되고 랭크가 2보다 크기 때문에 널리티는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아마 널리티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어떻게 써줄 건데 네, 다시 여기서 먼저 떠올려 줄 수 있는 건 방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적 마이너스 내적 3 다시 x 플러스 y 빼기 z 하면 마이너스 1 평면의 방정식이죠. 평면의 방정식 이 세 개 있을 필요 없다. 어차피 이 녀석은 어떻게 두 개 1차 결합으로 얘가 만들어진다. 뭐 실제로 계산해보면 적당히 이 녀석 2배 하고 그러면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되고 거기다가 요거를 그냥 더해버리면 3, 2, 마이너스 1 1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뭐를 안 지우고 갈 거다. 이 녀석을 지우고 갈 거다. 마지막 식을 안 보고 갈 거다. 이런 거를 지우고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해를 물어본다는 거는 두 평면의 교선이 1차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되냐면 두 개 내적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다? 상황이 두 평면에 교선이 있다는 거죠. 교선이 있고 해 중에서 해 요 위에 있는 x, y, z 중에서 크기라는 건 뭐야? 여기 원점이 있어서 원점까지 이은 요 거리 D가 가장 작은이니까 D는 근데 우린 D를 구할 게 D제곱을 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런 거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최소값을 찾으려고 우리는 먼저 교선이 어떤 거인지 찾아줄 거다. 왜 그러냐?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 녀석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건. 그럼 방법 첫 번째로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내적해서 0 된다. 즉 식이 두 개 나오죠. 요 놈이 우리 구해야 될 f라는 식이라 둘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빼기 z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z는 3이라고 두고 어떻게 제약 조건 두 개가 있고 구하고자 하는 식이 있으니까 이 녀석 뭐다? 편미분 2x, 2y, z x, y, z만 써놓고 그 다음에 1 0 1 써놓고 요 녀석의 어떻게 행렬식 구해가지고 능령된다. 정송이라 만든 다음에 XYZ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어. XYZ 식을 찾아서 걔를 다시 얘랑 바꿔치기 해서 교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방법
해봤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해 줄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직선을 매겨야 할 거다. 직선을 매겨야 한다는 게 교선이 뭔지 찾자. 교선이 무슨 선이야 찾아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방향 벡터가 필요하겠죠. 방향 벡터는 어떻게 두 개를 외적하면 나온다. 어차피 평면 요 평면 두 개 나올 거니까 두 개의 방향 외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 1, 1, 0, 1 두 개 외적하면은 1 2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그럼 얘가 방향 벡터가 되네. 방향 벡터라고 하면은 또 한 점을 또 잡아야 되겠죠. 어떤 거? 두 평면을 지나는 한 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적당히 x든 y든 z든 0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다. x에 한번 0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z는 3이 돼야 되겠고 z 3이니까 y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한 점보다 0,2,3이 나오고 방향 벡터 방향 벡터를 가지는 어떻게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된다? 직선의 식은 x 벡터 방정식을 쓸게요. x, y, z는 각각 어떻게 돼? x는 t, y는 2 빼기 2t, z는 3 빼기 t가 나오네. 그럼 요 녀석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얘를 다시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어차피 왜 집어넣냐? d 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전개할게요. 4에다가 8t에다가 4t 제곱에 플러스 9 빼기 6t 플러스 t 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6t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13이 되네. 그럼 우린 요 녀석의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줄 수 있겠죠. 하면 어떻게 돼? 12t 빼기 14가 0 돼야 되니까 t는 6분의 7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6분의 7을 어디에? 여기에 다시 대입하면 x, y, z 나오네. 근데 우리 6분의 7 가지고 계산하기 싫고 어떻게 이 녀석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 녀석을 가져옵시다. 2a 플러스 b 플러스 6c라는 거는 t에 대해서 쓰면은 2t 플러스 2 빼기 2t 플러스 6c니까 플러스 18 빼기 6c 계산 좀 해주면은 날라갈 거 날라가고 남은 게 20 빼기 6c인데 c가 6분의 7이었죠.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원점에서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죠. 이런 함수에서 방향도 함수. 일단 방향도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 먼저 떠올랐을 게 방향 u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 x, y 이런 건 어떻게 그라디언트 f에 x, y 넣어서 내적 u 해서 계산한다 라고 해서 열심히 내적해서 틀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녀석이 어떤 거냐면 사실 미분 다시 공식인 거예요. 미분 공식.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방향 도함수를 얘기하고 있죠. 얘도 도함수다. 도함수라는 건 뭐야? 미분이라는 거죠. 미분한다. 근데 미분할 때 어떻게 우리 예를 들어 케이스 펑션에서 x 사인 x분의 1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x가 0일 때 0이 아닐 때 0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f에 대해서 f 프라임 0이 얼마냐 또는 미분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본 문제 있었죠. 그 문제 어떻게 풀었어? 정의를 써야 됐었어. 정의. 왜? 정의를 써야 된 이유가 x분의 1이 있기 때문에 x분의 1이 무슨 역할? x는 0에서 특이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문제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네. 그런데 거기서 미분을 하라고 하니까 뭐다? 공식을 쓰면 안 되고 공식 쓰면 안 되고 우리 뭐다? 정의를 써야 되겠다. 정의를 쓰는데 정의가 뭔지 알아야 쓰겠죠? 외워둡시다. 정의. 우리는 지금 점 x, y에서 방향
u는 a, b 방향. 근데 얘는 뭐다? 단위 벡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이런 식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도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리미트 똑같이 h가 0으로 가요. 정의했을 때 미분적 계수 정의했을 때 h분의 근데 f에는 xy 두 개가 들어가야 돼. f에는 xy 두 개가 들어가야 돼서 첫 번째로 보통 f에 x 플러스 h를 쓰는데 그냥 h가 아니라 ah 끝이 아니고 콤마 y 플러스 bh 빼기 이제 f x, y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얘가 방향도함수의 정의 방향도함수의 정의가 된다라고 여러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이 식을 써야 풀린다는 거. 그럼 지금 U라는 벡터가 어떤 상황? 문제 풀 때 이제 뭐야? U라는 벡터는 1,1 방향인데 우린 단위 벡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F du 방향으로 F 0,0에서의 원점에서의 방향도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ah 루트 2분의 h 콤마 0 플러스 루트 2분의 h 똑같이 들어가겠죠? 에 빼기 f 0,0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가서 계산하기를 그럼 얘는 f h 루트 2분의 h 콤마 루트 2분의 h 빼기 f 0,0은 어차피 0이니까 h 계산하면 되겠고 요 계산은 조금 마무리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 녀석을 어디에 여기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2 루트 2분의 h 3승 분의 2분의 h 제곱의 2배 분의 h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h도 사실 어떻게 h 3승 다 약분이 되어버리죠. 결론 어떻게 2 루트 2 분의 1 사실 리미트도 쓸 거 없이 2 루트 2 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보기에 찾으면 4분의 루트 2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정의를 써야 되는 문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하러 가져올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문제 풀어드립니다. 아마 물어보겠죠. 공간상의 점에서 전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텐데 답은 저도 몰라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전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근데 풀 수 있는 문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문제는 얘는 전이가 몰라도 풀 수 있다. 전이 모르겠는데 그냥 뭐야 V라는 녀석은 원점까지 거리에 반비례하는 무슨 녀석이다 라는 거죠. 즉 어떻게 V라는 녀석은 공간사의 점 X, Y, Z 3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어떤 뭔가 식인데 이 녀석은 어떤 거다? 반비례한다. 어디에? 뭔가에 반비례한다는 건 뭐야? 분의 K로 들어가야 되죠. 어떤 상수가 있고 그 녀석 분의 예를 들어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y에 반비례한다 y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어쨌든 반비례한다는 건 뭐야 분모에 뭔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다. 그러면 뭐다 뭐에 반비례 원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식 세우는 게 끝이에요. 이거 끝이고 여기서 근데 k에 대한 정보를 줬어. 어떻게 v에 3,0,0을 넣으니까 30이래. 근데 얘는 얼마야? 3,0,0 넣으면 3분의 k가 되겠죠. 그럼 k는 얼마? 90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일단 k 값 구해놓고 다음에 문제를 읽어갈 건데 이때 뭐다? 점에서 최대 변화율 여러분 알 거야. 최대 변화율 이제는 외워줘야 돼. 다변수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최대 변화율이라는 거는 또 방향도 함수를 구해서 그라디언트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다. 다시
아까 방금 했던 방향도함 DUF라는 게 어떻게 됐다? 그라디언트 F 내적 U라고 계산하는 식이 되는데 얘가 도함수죠. 얘가 도함수란 건 뭐야? 함수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얼만큼 증가하냐, 즉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얘는 U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공면이 있고 공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위에 산 위에 서 있어. 산에서 뭐 동쪽으로 갈 때, 서쪽으로 갈 때, 북쪽으로 갈 때, 남쪽으로 갈 때, 아니면은 좀 삐딱한 방향으로 갈 때 조금 증가할 때 산이 얼만큼 가파르게 올라가냐, 어떤 쪽으로 갈 때 얼만큼 내려가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뭐다? 방향도함수다. 그럼 여기서 최대 변화율이라는 건 가장 가파르게 변해야 돼. 가장 가파르게 변한다는 건 얘가 제일 크게 될 때가 언제냐는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내적이란 건 뭐야? 크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크기 코사인 세타. 근데 아까 얘기하기를 U의 크기는 어떻게 돼? U의 크기는 1이 되겠죠. 고정되겠죠. 그 다음에 F의 크기는 고정이야. F의 크기도 고정이 돼 있어. 왜? 그라디언트 F에다가 1, 2, 2 넣으면 어떤 벡터 값이 하나 딱 정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 안 된 건 뭐야? U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U의 방향이 안 정해져 있죠. U의 크기는 1인데 근데 이 길이는 1인데 방향이 어떻게 돼? 요 방향 이렇게 다 회전시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언제 제일 커지냐는 거야. 여기서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다?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움직일 수 있겠죠. 세타라는 게 어떤 각이야? 세타라는 게 요 두 개 사이 각 세타라는 거고, 그러면은 세타가 언제 제일 커져? 코사인이 언제 제일 커져? 1일 때 제일 크죠. 1일 때 언제? 세타가 0일 때. 즉 0일 때라는 것보다 두 개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방향도함수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결론. 최대 변화율.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 변화율은 뭐다? 최대 변화 조금씩을 미리 정리하고 가자면 요 식이 어떻게 된다? U랑 F랑 평행한 방향, 즉 U가 그라디언트 F 방향인데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1이 되고, 그래서 뭐가 돼? 그라디언트 F의 곱하기 그라디언트 F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어차피 0이고 얘도 날아가서 결론 어떻게 된다? 그라디언트 F 방향으로 구하면 되겠다. 또 크기가 나와야 되죠. 어차피 어차피 크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뭐 요식에서 가나 요식이나 똑같은데 위에서 갈게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식에서 가면 어떻게 돼? 요식에서 가면은 그라디언트 F랑 내적이랑 U랑 이 뭐다? 그라디언트 F 분의 그라디언트 F의 크기니까 여기서는 F 두 개 곱하는 거는 크기 얘가 약분되고 뭐만 남아? 그라디언트 F만 남다. 결론 외우세요. 그라디언트 F의 크기가 되겠다. 요거는 문제를 이미 외우고 있어서 빠르게 풀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요 상황까지 와서 우리는 외울 사람이 외워서 사실 이 문제는 볼 필요도 없이 넘어갔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 뭐다? 뭐 하면 돼? 그라디언트 F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 F라는 게 우리는 V에 대해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V는 어떻게 돼? 얘를 열심히 미분해야 되죠. 이 녀석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루트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조금 씁시다. 미분하기, 여러분 미분하기 편하라고 V는 90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델 F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0은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되겠다. 그리고 뭐야? 속미분 2x가 또 튀어나오겠죠. 또 y로 미분 사실 똑같은 뭐야? 2y에 a 마이너스 2분의 3승 똑같이 나오겠죠. 쓰진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z도 어떻게? 2z에 똑같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우리는 이 녀석의 어디서?
점 넣고 크기 구하면 되는데 하기 전에 조금만 약분하고 가면은 약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녀석들 다 빼낼 수 있겠죠. 어떻게 돼? 마이너스 90에 x, y, z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계산하면은 여기서 뭐를 넣자? x, y, z에다가 어느 점? 요 점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1, 2, 2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0에 계산 좀 하면은 9에다가 곱하기 27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요 녀석이 어차피 우리는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대입하면 그냥 뭐 1, 2, 2인데 우리는 뭐를 구하자? 델 F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약분 미리 좀 하면은 9로 나누고 3, 10이고 그러고 이 녀석의 크기는 어차피 3일 거니까 그러면은 10, 마이너스 10이 되는 우린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10이 된다 라고 이렇게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문제 해설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구멍이 있었을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없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다시 풀어보고 질문이 있는 거는 다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추가적으로 쌤이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전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 물리에서 얘기하는 전하가 가지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란 어떤 거야? 물체가 요 위에 떠 있는 만큼 뭔가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 지상에서부터. 왜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전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면 요런 위치 에너지를 가지면 이렇게 위치 에너지 놓게 전하를 놓으면은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이 전하가 일을 한다. 전기가 일을 한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예를 조금 더 아는 말로는 아마 물리 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전압 볼트의 단위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전압의 단위, 전위차. 전압이라는 게 전위차를 얘기하는 거고 전위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고 그거의 차이가 전압이 되겠다. 여러분이 아는 전압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차피 또 몰라도 된다는 거 우리는 몰라도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추론 정도 사실 몰라도 풀 수 있다 정도 자신감 가지고 쫄지 말고 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권 모의고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